뭐하고 있냐? 왜 거기를 돌리고 있어? 여기 이거 두고 뭐하냐? 아 진짜 이걸 왜 손으로 들어? 야 이거 왜 다 돌리고 있어? 아나 이 공안된 것들 진짜. 아 몰랐어요. 알려주셔야죠. 싹 보면 모르냐. 몰라요. 자 데일리 테스트 결과 좀 보게. 다 끝나라. 숙제 항상 다 했지 앞 시간에. 네. 자 봐봐. 잠깐만 일단 빨간색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두 개만 들고 와줘. 아니야 이게 하나 틀렸잖아. 머리 긁는 거야? 이거 다 들고 가야 돼. 이거 비둘 나온다. 두 개만 들고 와. 봐봐. 엉덩이. 봐봐 민지. 아이 족발 내려. 아 찍기 싫은데. 왜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안 찍히는데. 쟤 뜯겼다. 자, 봐봐. 나 봐봐. 낙서하지 마. 이씨. 뒤에 누가 있는데? 얼굴이 되게 배가 티나요? 배가 티나요? 자, 봐봐. 배? 바로 딱 이거. 배가 왜 돼요? 얼굴이 뒤는 아니고 자, 봐봐. 너 이건 왜 안 붙여놨어? 나 치고는 아니 저기 앞에서 저기 빌리고 하면 되지 풀이요. 다시 봐.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하게 다 풀어주세요. 자, 이게 그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 내신 대비 하기 전에 했던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진도를 거의 안 남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걸 가지고 테스트를 냈어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부터. 구문 분석은 지금 제가 할 거니까요. 그 구문 분석 혹시 여러분 하면서 틀린 거 있으면은 색깔펜으로 바로 수정을 좀 해주세요. 자, I promise. 처음에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뒷부분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I would not put off까지가 동사죠. 그 다음에 요 이하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again이 수식어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법상 얘는 문제될 게 없죠.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이 put off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put off가 연기시키다라는 거죠. 지연시키다. put off는요 단순합니다. 뒤에 목적으로 ing를 받기 때문에 doing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러고 끝입니다. 됐죠? 자, 해석은 뭐 나는 다시는 숙제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로 약속했다랍니다. 네, 미루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2번도 구문 분석 바로 할 테니까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체크해라. remember. 요 전체가 목적어가 되고요. at Tony's house. 부사겠죠. 그 다음에 왼절 나왔으니까 당연히 부사절이 되겠고 그 뒤에 주어, 동사, 보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to play가 아니라 playing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 remember 뒤에 ing를 쓸 수도 있고 to를 쓸 수도 있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to를 쓰면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는 거, ing를 쓰면은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When I was a child. 이 부분이 이제 단서죠. 내가 어렸을 때 토니의 집에서 풋볼을 이미 했던 걸 기억한 거잖아. 이미 했던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했던 거의 의미인 동명사 ing를 써야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구문 분석 바로 갈게.
수자는 I 여기까지 주어야. 그 다음에 had가 동사고 no difficulty가 목적어예요. 이 이하는 부사입니다. 부사.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have difficulty ing라는 표현으로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야. 여기에서의 ing는 동명사거든. 동명사. 그러니까 여기서 finding이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게 아니 쌤 동명사인데 어떻게 얘가 부사 수식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전치사 in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써놨어요. 됐죠?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사 수식어로 취급이 되는 거야. 해석을 해보면 수정과 나는 그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로 해서 하면 되겠지. 노가 붙었으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는 I couldn't help cry가 아니라 crying ing라고 써야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왼절을 보시면 주어, decide 동사, not to help us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자면 이게 cannot help ing 시리즈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요렇게 나와 있었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테스트북이로 했었지 예전에 3월달에. 아니요? 저 새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이거 기록 써놨는데 있으면은 시험 매 시간마다 본다. 있으면은. 있어요. 양팀들 다 금사연이 거짓말 시켰어요. 그래.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돕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까지 해서 간략하게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분사 파트에 대해서 제가 아마 핵심적인 부분만 좀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6쪽에 있는 내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요거는 끌게요, 잠시. 금단은 뒷자리 앉지마 보이지도 않는 게. 저 완전 잘 보여요. 네가 뭘 보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분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라는 녀석의 역할,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부사일 때 이제 분사 구문까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6쪽을 보시면요. 포인트 1에 명사 수식의 ing와 pp. 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복습이야, 복습. 필기 안 해도 돼. 자, 분사라는 녀석은 형용사니까 분사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데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는 단어 개수가 몇 개? 한 개. 한 개, 한 단어. 자, 여기는 몇 개? 한 단어 이상이라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꾸며줄 때는 당연히 형용사니까 만약에 능동형이 꾸며준다면 뭐뭐 하는 명사, 과거분사라면 뭐뭐 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2를 보면은 분사 구문의 ing와 pp 얘도 똑같아. 자,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뭐였어? 접속사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얘를 지우고 요 주어 둘이 똑같으면 지우고 ing형을 쓰는 것. 이게 분사 구문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분사 구문에서 ing와 pp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둘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아. 자, 앞에 주어가 없다는 거는 요 놈이랑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다르면은 이제 지우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앞에 주어가 없을 때 주절의 주어를 보고 얘가 뭔가를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뭔가를 당하는 거면 pp, 과거분사를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뒤에 능동형은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근데 수동형은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됐어요? 이걸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거기 포인트 2에 예문을 잠깐 한번 볼래? 예문 보면은 realizing, realize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을 봤을 때 뒤를 보면
how important the environment i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덩어리가 목적어예요. 그 덩어리가. 됐어요? How important the environment is.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목적어. 됐어?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동형인 ing. 그래서 realizing이 정답이다.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도 된다는 거야. 됐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 with 분사구문 부분도 그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복습 겸 한번 해보죠. 자, 전치사 with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에 ing나 pp가 오는 겁니다. 이거 명사라고 쓸게요. 목적어 말고 명사. 이거 했었나요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이 안 나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설명할게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with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돼. 이 명사는 주어처럼 해석하면 돼. 은는이가 붙여서. 그 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능동이니까 뭔가를 하는 거죠. pp는 과거분사니까 뭔가가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합쳐서 해석하면은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됐어? 또는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여기를 구분하는 거야. 여기를. 근데 똑같아. 푸는 방법은 똑같아 얘들아.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뭔가를 한다면 ing 고르면 되고 뭔가를 당하는 거다 하면 pp 고르면 되는 거야. 또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면 ing,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면 pp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문이 나와 있는데 포인트 2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포인트 2에 3번 부분을 볼래? 3번 부분? 3번 부분 보면 with 명사 분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볼게요. 3번의 첫 번째 예문입니다. 보시면 She sat still with her legs crossed. 이렇게 예문 나와 있죠. 찾았니? 네. 못 찾았어요? 혜원이 66쪽. 이씨 정신 못 차려 왜? 포인트 2의 3번이라고. 포인트 2의 3번. 지금 계속 66쪽 하고 있는 거야. 됐어? 포인트 2의 작은 3번 보이면 with 대 명사 분사 이렇게 써 있어. 찾았어? 오케이. 그 아래 보면은 예문이 있잖아. She sat still with her legs crossed. 됐어요? 자, 거기를 보시면 with 전치사 나왔고요. her legs가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rossed라는 과거분사형이 나와 있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거예요. 꼬는 게 아니야. 알겠죠? 꼬아진 거예요. 꼬아진 거. 이 다리는요 내 뇌 명령을 받아서 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다리 입장에서는 꼬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수동형인 crossed를 썼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예문을 보자면 The meeting started with everyone sitting together around the tab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회의가 started 시작됐어. with 나왔고 everyone 명사 나왔고 sitting ing 나왔네.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 채로 앉아 있으면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번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3번은요 이 감정에 관련된 걸 분사로 표현한 건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쓸게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거든요. 이게 그 어떤 어법책이나 또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설명인데 그걸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과거분사를 쓰고 그 다음에 사물이 주어로 나오면 ing를 쓴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독하다가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 극혐. 진짜 극혐. 진짜 겁나 싫어요 이런 거. 겁나 싫어. 이게 무조건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은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사물이라는 난 이 사물이라는 이 용어부터 싫어. 제가 이제 전에 그 내신 대비할 때 은총이는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울 때 뭐 선행사가 사람이니 사물이니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잖아. 너무 극혐해요. 극혐 진짜.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 제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그
쌤이 요즘에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를 배우잖아.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표 있죠, 표. 그 표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요즘 책에는 사람, 뭐 후, 흉, 후주 이렇게 나와 있고 사물, 동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 동물하고 뭐 which, 후주나 of which 뭐 이렇게 나와 있어. 표를 보면은. 근데 옛날에 쌤이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 이렇게만 사람, 사물로만 나와 있었어. 그래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어 쌤한테 자 사람이면 이렇게 쓰고 사물이면 이렇게 쓰면 된다 해갖고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쌤 그럼 고양이는요? 이랬다가 내가 출석부한테 맞았어요. 아니 고양이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추가돼 있더라고요. 교재에 이게 추가돼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았어. 자 사람이면 이렇게 쓰고 사물 동물이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손들고 물어봤지. 쌤 그럼 공기는요? 아니 공기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 공기는요? 이산화탄소는요? 이랬다 또 맞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사람 사물이라는 설명이 좀 약간 극혐합니다. 네, 안 좋은 그 출석부 모서리로 맞았어. 진짜 공기는 어떻게 돼? 그래서 지금 말해주려고요. 관계대명사 할 때는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됐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아무튼간 다시 돌아가서 이 뭐 사람이면 지워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이거 극혐.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 TV를 보면은 이제 TV는 재미를 주는 거죠. TV is interesting이죠. 우리는 재미를 느끼니까 I am interested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게 맞아요. 사람은 이디엄을 쓴다. 그 다음에 사물은 ing를 쓴다. 맞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랬어. 자 그러면은 니네는 surprised 한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surprising 한 거잖아. 됐어?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 ING인데? 나 사람이 아니야. 넌 사람이 아니니까 인컴플릿 찍어줄게. 아직 완성이 덜 됐어. 그래갖고 이게 뭐 사람이면 뭘 쓰고 사물이면 뭘 쓰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합니다.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학습할 때는 얘들아 그냥 해석으로 구분해. 그냥 제발 알겠지? 해석으로 구분. 얘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서 ing를 쓰면은요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감정을 유발하는. 됐어? 뭔가를 하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PP형 과거분사를 쓴다면요 뭔가가 당하는 거죠. 감정을 당하는 거고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surprising 하면은 놀라움을 유발하는 거고요. surprised 하면은 놀라움을 당하는 거야. 놀라움을 느끼는 거라고. 됐어요? 이렇게 그냥 해석으로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68쪽을 보겠습니다. 분사문. 사실 요거는 제가 아까도 뭐 간략하게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3월달인가 이제 했었는데요. 뭐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얘네가 뭐 3월달에 한 게 기억이 남았어요. 네, 그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자, 분사구문 뭐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질문합시다. 질문할게요. 분사구문이 뭐예요? 분사구문이라는 저 용어가 뭐예요? 분사구문. 분사가 있는 부분. 오, 완전 개소리인데. 자.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한 10점 줄게 린지야. 분사구문이 뭘까? 분사구문. 아니 너네가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뭔 분사구문이니 뭐니.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 근데 뭐냐고 저게. 그게 뭐야? 자, 잘 보세요. 일단은 분사구문이라는 거, 아니 책 공만만 안 나와 있어. 자, 그 분사구문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을 알려면은 우리가 구와 절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자, 구와 절. 자, 질문할 거예요. 틀리면 특별반으로 내릴 거야. 인트로 때 배우는 내용이야. 인트로 때. 누구야? 구와 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공통점은 뭐죠 일단? 2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 2개 이상의 단어가 있다. 오케이, 그럼 맞췄으니까 현수한테 넘길게. 현수야, 부와 절의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5초 생각. 특별반. 부와 절은 뭐가 달라? 부. 절. 선생님. 맞죠? 뭐야? 무효. 아니 여기 답 안 써 있어. 왜 여쭤봐? 여기 답 없어. 답 없어. 그러면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금인지. 네?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왜 얘기를 해? 얘기해.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어 동사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맞아요. 주어 동사가 없는 단어 2개 이상의 덩어리고요. 주어 동사가 있는 단어 2개 이상의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이건 약간 상식적인 선인데, 얘들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길이를 따졌을 때 구각일까 절이일까? 어떨 것 같아? 절이 길어요 보통은. 왜냐면은 여기에는 주어 동사가 생략돼 있지만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절이 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를 얘기해 볼게. 우리가 언어라는 거는 이제 소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을 길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짧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짧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말을 짧게 해야 되는 경우, 짧게 말해서 전달해야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빨리, 그리고 간략히, 간결하게, 또는 약간은 좀 반말투? 이런 게 좀 말이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이 길어진다는 건 뭘까요? 좀 존대해주고, 그렇죠? 존댓말이 많이 길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는 좀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길이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우리가 보통 회화를 할 때 구가 아니라 절 버전으로 말하면 조금 더 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구라는 녀석을 절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또는 반대로 절을 구로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제 써야 되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명사 구를 명사 절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명사절을 명사 구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똑같은 내용을. 됐어? 자, 그러면은 구와 절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해줄게.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툭툭.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고 너네 보통 배우죠. 이걸 어떻게 바꿔 쓰지 우리가 보통? 이거? 와우, 완전 틀렸어. 와. 자, 소대 캔트죠.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바꿔 쓰거든요. 이게 구예요, 투부정사. 됐어? 여기 절 있죠,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됐어? 구를 절로 바꾸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와 절을 바꿔 쓸 수 있는 장치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배경 설명.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절 종류에는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딱 세 종류밖에 없어요. 절의 종류는. 자, 그 중에서 제가 부사절을 볼 겁니다. 부사절. 자, 부사절. 아까 민지가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주어 동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절이라는 거는 만들기 위한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이 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관계사가 있어요. 됐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사절을 만드는 데 있어서 90% 이상 쓰이는 재료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즉, 부사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됐어? 잘 보세요. 자, 금나연 설마 잤어? 방금? 눈 아파가지고. 내가 난 여기가 더 아프고, 나 어제 그 백신만 마동석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아 지금 여기.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 오늘도 내가 말할게요. 쓰러지면 119 부르세요.
아, 약간 빈혈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쓰러지면 오늘 수업 안 해도 되나? 좋아요. 괜찮아요. 아니 너네는 수업해야지 뒷시간에. 아니 넘어가. 자 부사절을 부사 부의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거꾸로도 되겠지? 부사부를 부사절로도 되겠죠? 자 이때 부사절을 부사부로 바꿀 때 뭘 이용하냐면 바로 분사를 이용합니다. 분사. 이때 분사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란 무엇이냐?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들어준 문장입니다. 분사를 이용해서 구의 문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용어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사절 접속사의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을 때 얘를 이제 구의 형태로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어떻게 해라? 접속사 지워버리고 이 주어와 요 주어가 동일하다 하면 지워버리고 당연히 동일하지 않다면 냅둬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주어 동사가 없어졌는데 덩어리가 남아있으니까 부사 구의 형태가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흔히 한 고등학생 애들한테 이제 분사 구문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90% 이상의 애들이 뭐라고 하냐? 지우고 ing요. 이렇게 외우고 있어. 지우고 ing.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 그렇게만 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분사 구문의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자, 그런데 이 분사 구문이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시험 출제율 탑 5 안에 듭니다. 어떤 시험이든 시험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신 시험이든 뭐 수능 시험이든 토익 시험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시험 출제율 탑 5 안에 듭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느냐? 이 분사 구문은 응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 응용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뚝배기 폭발해요. 오늘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 책에 나와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형은 이건데요. 자, 좀 다른 버전들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수동 버전 하나 보여줄게요. 수동 버전. 수동 버전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바꾸자. 접속사의 주어에 비동사의 PP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면 지우고 여기가 동사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ing를 하면 우리가 being 이라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해요. being은 생략이 돼. 그럼 남는 게 뭐야?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동형 분사 구문이 되는 겁니다. 수동형 분사 구문.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는요, 주어를 삭제 안 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는 분사 구문이에요. 주어가 있는 경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이 써볼게. 접속사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어. 자, 그런데 똑같이 가볼게. 얘 지웠어. 근데 요 주어랑 달라.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냅둬야 되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되는 거야. 얘 냅둔 상태에서 얘를 ing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됐죠? 참고로 말하는데 어려운 난이도의 분사 구문 문제를 낼 때는요, 보통 여기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여기에서. 이건 고3까지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꾸로 접속사가 있는 분사 구문을 볼게요. 접속사가 있는 경우. 자, 똑같이 써볼게.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접속사를요 안 지워. 그냥 냅둬. 얘를 그냥 냅둬. 자, 주어가 똑같아. 날려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g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어? 얘를 살려두는 거야. 접속사를. 선생님, 그러면 이 접속사는 냅둬도 되고 지워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접속사를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접속사는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when, while, as, since, because, until, before, after. 내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충 말했는데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접속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접속사 중에서도 종류가 가장 다양한 게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이야. 시간. when, while, as, until, before, after, since 이게 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죠?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암묵적인 룰을 정했어요. 암묵적인 룰. 어떤 룰을 정했냐면 이 접속사가 주로 when이라던가 while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즉 시간을 나타내는 애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when이나 while.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이거 지워버리면 의미 전달하는 거 헷갈리니까 얘네를 쓸 거면 그냥 냅두자. 약간 이렇게 암묵적 룰이 생긴 거예요. 됐어? 그래서 예문을 좀 보자면요. 2번을 봐봐. 2번을 보면 though living here now라고 나와 있죠? 이 though도 마찬가지야. 지워도 되고 냅둬도 돼. 아래 것도 when making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서의 when도 지워도 되고 냅둬도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살려둔 겁니다. 되셨죠?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요. 분사구문의 위치에 대한 게 나왔는데 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분사구문의 위치. 분사구문의 위치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분사구문은 뭐냐? 부사예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그렇기 때문에 부사라는 녀석은 어디에다 쓰든 상관없거든. 위치가 딱 세 군데 있을 수 있어. 세 군데. 어디입니까? 맨 앞에. 그렇지? 또 맨 뒤. 또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되겠지 뭐. 됐어? 그래서 그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맨 앞에 나왔을 때 분사구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ing로 쓸게 내가. 자, 어쩌고저쩌고 하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구조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맨 뒤에 나올 때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번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콤마 찍고 또 ing.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됐어? 중간에 나올 때는 어떨까? 중간에 나올 때는 주어 동사 어쩌고 나오다가 콤마 찍고 ing 나오고 또 콤마 찍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분사구문의 위치는 맨 앞에 쓰거나 맨 뒤에 쓰거나 중간에 쓰거나. 됐어? 이 세 개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부사니까요. 부사니까. 문장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됐어? 그런데 얘들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아까 주어가 있는 경우 얘 있지. 얘랑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경우 있지. 얘가 또 잘 나와. 어법 시험으로는. 왜냐면 예를 들어 봐봐. 3번의 예문을 봐봐. 3번의 예문. 분사구문의 위치 써 있는 거. 보시면은 자, 분사구문은 문장 앞뒤 중간 모두 올 수 있는데 뭐 문장이 뒤에 오는 경우는 주로 부대 상황을 의미하며 어쩌고 써 있어요. 이 설명은 제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넘어가서 아래 있는 설명을 봐봐. 아래 있는 예문을 봐봐. 예문. The boy 이렇게 나왔어. Having just turned 10 years old, acts like he is an old man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보면 얘들아 지금 콤마 보여요? 콤마가 앞뒤로 나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면 거기에 having이라고 써있지. having. 콤마하고 having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콤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having이 아니라 여기다가 주어가 더 보이니까 이렇게 써놔. has라고. 이렇게 써놔. 그리고 여기에 밑줄 쳐놓는 거야. 어법 싹 맞냐 틀리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앞에 더 보이 주어 나왔네. 여기 동사 나왔다. 오케이. 해즈 맞아. 이러고 푼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콤마가 있잖아. 콤마. 아니 그리고 심지어 뒤에 동사 나왔잖아. 액츠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아니 동사달이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사구문의 형태인 having이라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의 위치까지 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여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어법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해석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별도로 여러분께서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분사구문의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분사구문의 해석. 이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얘들아,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접속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접속사를 지운 형태니까. 그렇죠?
그럼 분사구문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을 전부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분사구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ing로만 나와 있으니까 어이씨 얘를 해석을 뭘로 해야 돼? 뭐뭐 할 때로 해야 돼? 뭐뭐 하면서로 해야 돼? 뭐뭐 때문에로 해야 돼? 아니,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사구문이 나오면 해석이 턱 하고 막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해석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 얍삽이는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팁이라고 할게요. 팁.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분사구문의 해석을 할 때는요. 분사구문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요. 해석이. 아까 제가 이제 맨 앞, 맨 뒤, 중간 이렇게 써드렸죠.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앞에 나올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나올 때는 일단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때문에 이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이 두 개가 제일 많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 딴 게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거는 무조건 요 해석이다가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내가 써준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겠죠? 자, 맨 뒤에 나올 때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뭐뭐 하면서. 세 번째, 중간에 나올 때. 뭐뭐 하면서. 됐어?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예요. 이것 이외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니네가 잘 보시면요. 하나, 둘, 세 개. 보이세요? 전부 다 뭐뭐 하면서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게 확률이 제일 높아요. 1순위로. 일단 1순위로.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뭐뭐 하면서를 영어로 쓰면 뭘까요? 접속사로 쓰면 while 또는 하나 더 있어요. as입니다. as. 됐어요? 보통은 이제 as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요. while도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전치사나 접속사 중에 이 as가 뜻이 제일 많잖아.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뭐뭐 하듯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던 것처럼 겁나 많아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우리 양키형 형아들도 as를 쓰면 헷갈리는 거야. 이 as가 때문에로 말한 건지 아니면 하면서로 말한 건지 지들도 헷갈리는 거야. 지들도. 그러니까 지들끼리 룰을 정한 거야. 어떤 룰을 정했냐? 야, 우리 뭐뭐 하면서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는 as 쓰지 말자. as 쓰지 말고 분사구문으로 말하자. 약간 이렇게 정한 거야. 약간. 그럼 거꾸로 우리가 as를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 의미로 접근하지 말자. 약간 이런 암묵적 룰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이게 뭐 사전에 등재돼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편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야. 설정이.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는 해석이 제일 많고요. 이 순위로 많은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됐어요?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해석이에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뭐뭐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밑줄 쳐놨지. 요 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불러요. 부대 상황. 아까 전에 책에 나와 있었죠. 68쪽에 3번에 두 번째 줄 설명을 보면은 주로 부대 상황을 의미하며 이렇게 나와 있지. 그치? 그 부대 상황이라는 게 뭐야? 뭐뭐 하면서 또는 그래서 뭐뭐하다. 이 해석을 말하는 거야. 부대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몰라도 돼. 이 용어는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수적으로 나오는 때문에. 그렇죠? 거의 분사구문의 해석에 내가 좀 과감하게 한 90%라고 적을게요. 분사구문 해석의 90%는 얘네 두 개예요. 얘네 두 개. 됐어? 아니 맞아. 이거 잘 맞아. 왜 그래? 맞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숙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문제 풀어오는 거 첨삭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숙제가 지난번에 69까지 했었구나. 70 몇 쪽이요? 76쪽. 아니 내가 확인해야 돼. 또 금인지 사기칠 수 있으니까. 에이, 안 돼요.
자, 70에서 72쪽까지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해 오시고. 아니 공원만 적으면 되고요. 어법상의 근거 작성해 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